이게 뭘 것 같아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연간 3천억 원 정도 피해를 줘요. 왜 그러냐? 어류를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류를 포획을 하면 이렇게 많은 해파리떼들이 건져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쿨링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요. 그러면 따뜻해지겠죠. 해파리떼들이 딱 거기로 또 몰리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물 나가는 곳을 막아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제 인명 피해도 일어나지. 우리가 로보틱스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 사회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물을 이렇게 쫙 이제 쌍끌이 어선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물에다가 칼날 같은 걸 설치를 해놔요. 칼날에 의해서 이제 해파리가 갈려지는. 이게 다 사람 인력이 오퍼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워요. 밤에는 하지도 못하고. 근데 로봇이라는 게 좋은 게 무인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죠. 해파리를 갈아버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에 메인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럴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고 국민적인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녹조 방제 로봇도 환경 분야 하시는 교수님하고 또 산업공학과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저희가 못하니까 이제 환경 하시는 분이 만들어줬어요. 전기분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이 왜 필요한가를 또 한번 느꼈어요.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잘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니까 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 쪽하고 또 관련된 그런 두더지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집안 같은 거를 탐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기계를 써요. 지금은 20m 정도 되거든요. 기계를 가지고 시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낭비가 심하다 생각을 했어요. 뭐 한 5m 정도만 팔 건데 20m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로봇을 이용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약간 두더지를 생체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지하에서도 위치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또 만들었죠. 최근에 개발한 게 이거는 이제 CNN에 방영이 됐습니다. 인섹트에 이제 인스파이어드 돼서 만든 거고, 벽면 같은 게 뭐 곡면이라든지 아니면 꺾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로봇도 만들고 했는데 기계하고 다른 게 뭘까? 지능이잖아요. 로봇은 지능이 있어서 스스로 뭔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율주행차를 경험해보면 어떤가요? 맵이 있어야 돼요. 우선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경로 계획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맵이 없으면 아무것도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맵이 없는 지역을 자율주행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못하죠. 지금은 내가 여기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맵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청주에 내가 있으니까 청주로 와 그러니까 청주에 맵이 없어서 제가 못 갑니다.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맵이 없는 상황에서 맵도 스스로 만들면서 위치 인식하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나 자신의 위치를 잘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요새 개발한 알고리즘은 엄청 잘 됩니다. 굉장히 이제 울퉁불퉁한 야지 환경인데도 위치 추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이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가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뭐가 계속 생기기도 하고 계속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위치 인식과 매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대회가 올해 열렸습니다. 이크라에서 이제 열렸고, 대회 측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 스캔 데이터들이에요. 다른 색깔로 된 것은 다른 스캔 데이터고 다른 날짜에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어디에서 얻어졌는지 전혀 안 알려주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 정합을 해서 이런 맵을 만들어야 되는 게 태스크입니다. 저희가 우승을 했죠. 저희는 이제 이 5,000평 정도 했을 때 0.28m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근데 2위가 중국팀, 3위가 대만팀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국제대회를 가도 뭐 미국 MIT 이런 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팀들이 워낙 잘해요. 엄청난 차이로 또 저희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쪽도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 달고 해가지고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이제 자율주행 할 수 있게 한 바퀴만 돌면 맵을 만들고, 만들어진 맵을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한 바퀴 카이스트 캠퍼스를 돌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쪽도 열심히 해서 드론 자율비행에서도 저희가 우승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전장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서 자율비행해서 경진하는 대회인데, 전장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맵이 없어요. 드론을 알려서 이 지역에 대한 탐험을 해와, 그 안에 적군의 위치, 무기의 위치를 파악해와 라는 대회입니다. 드론을 쭉 날린 다음에 스스로 맵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무기가 만약에 디텍션 되면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만드는 맵상에서 객체들을 인식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와서 저희 팀만 유일하게 이걸 무인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족보행 쪽에서도 슬램 알고리즘 좋은 걸 만들었어요. 카이스트 캠퍼스입니다. 이것도 비전하고 라이드하고 결합을 해서 서로의 장점만
공간을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행 로봇이 쭉 다니면은 자기의 현재 위치 그리고 주변 환경의 맵까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런 보행 로봇이 또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가 보행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AI 알고리즘이 쓰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제어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계단 가라고 했더니 넘어져 버립니다. 슬로프 올라가라고 했더니 또 넘어져 버리고요. 기존의 고전적인 제어기들의 문제점인데, 자기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하고 다르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 로봇들은 주로 카메라나 라이다 가지고 계단을 인식해서 오르내리더라고요. 이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농연 환경, 안개가 있거나 이러면은 카메라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몸체에 있는 센서만 가지고 이걸 해보자, 몸체의 관성 정보하고 다리에 있는 관절 정보만 가지고 로봇을 걷게 해보자.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갈 때 깜깜한데도 잘 가잖아요. 이게 학습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제 안 부딪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가는데,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구조입니다. 이제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강화학습 내에 뭔가 예측하고 제어하고 하는 것들이 뉴럴넷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을 하는 거죠. 보통 계단 같은 거를 이제 오르내리고 할 때 처음 보는 계단이면 저희도 잘 걷기 힘들잖아요. 반응 속도가 저희가 보통 사람이 200ms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하나를 어떤 걸 인지해서 그걸 대처하는데 200ms 걸리는데, 저희 1ms니까 200배 빠르게 인지를 해서 대처하기 때문에 넘어질 거의 않는 거죠. 4096대 로봇을 시뮬레이터에다 뿌려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 로봇 4096대가 전부 다 생김새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관절 길이도 다르고 액추에이터의 퍼포먼스도 다르고, 이 터레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랜덤화가 된 그런 계단들이고, 이 지형들도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에만 학습을 하면 이거를 실생활로 가져왔을 때 갭이 일어나거든요. 심 투 리얼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랜더마이제이션을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웬만한 데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봇이 무게가 좀 달라져도, 예를 들면 다른 센서를 붙여서 무게가 달라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잘 대처가 되고 다시 학습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로봇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뻥차도 잘 일어날 수 있게. 사족보행 경진대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에 났잖아요. 그때 로봇들이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봇이 일단 모빌리티가 안 좋았고요. 바퀴형이라든지 이런 거였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다 원격 조작을 했거든요. 오퍼레이터가 밖에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원전의 방사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사실은 통신이 잘 안 됩니다. 다 고장이 나버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원전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 정도 환경에서 잘 오퍼레이션 될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휠이나 트랙 기반은 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홀이 있다든지 막 이래요. 5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점수를 딴 팀이 우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0분을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50분을 다 썼는데도 이제 뭐 50 몇 점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41분 썼는데 246점을 얻었습니다. 미션을 다 조기 종료를 했었고요. 왜 이런 점수 차이가 났냐? 저희는 자율보행을 했고 다른 팀들은 원격 조작을 했습니다. 원격 조작을 하니까 와이파이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이 카메라 영상을 받아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제어기가 이제 AI로 학습이 돼 있었죠. 저희는 목적지만 딱 정해주면 얘는 그냥 막 눈 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팀들이 못했던 거는 넘어짐이 일어나는 걸 못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넘어지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해놨어요. 저는 이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 인코리지해서 이거를 했는데, 다른 팀들은 이거를 아예 안 해왔더라고요. 넘어지면은 사람이 가서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 차감이 돼요. 저희가 이제 우승했던 데에 하나의 큰 팩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최근에는 LLM을 이용해서 또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AI 최신 기술들을 피지컬한 플랫폼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바로 피지컬 AI인데, 저희가 그거를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애가 자고 있어라고 했더니 얘가 스스로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면 거기에 맞게 보행 패턴을 변경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 프리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라 LLM의 난리지를 가져와서 자기가 이런 보행 패턴을 생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미있는 플랫폼, 이거는 이제 다리도 있고 휠도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플랫폼에서도 드림웍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드림웍의 최대 장점은 한두 시간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다양한 플랫폼에 새로운 제어기를 즉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에도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드림웍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찍었나 봐요. 누가 영상으로 캡처해서 이걸 올렸는데, 마치 출근하는 내 모습 같다, 동작을 보면 100% 월요일이다, 자기 감정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로봇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로봇을 보면서 약간 생명체처럼 느낀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마치 사람처럼 느낄 수 있다
라는 게 이 기사를 보면 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저는 로봇이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LLM이라든지 VLM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로봇들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아마 이제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뭐 T자형 인재가 되라, 뭐 넓게 알면서도 깊이 있게 해라. 이제 그게 사실은 맞고요. 저도 이제 한 20년간 슬램 분야를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깊이 파니까 뭔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제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내게 되고, 한 20년 하니까. 그래서 좀 오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깊어지니까 어플리케이션 할 게 또 넓어지는 효과가 또 있어요. 이상하게. 깊으니까 오히려 다양한 데 어플리케이션을 잘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행 로봇만 했었는데, 보행 로봇도 쉽게 했던 게 깊이 있는 기술을 하기 때문에 보행 로봇도 쉽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은. 그러니까 뭐 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깊게 하다 보면 또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거기에도 즉시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좀 그런 게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자, 우리 공학자가. 그걸 느꼈어요. 이제 해파리 퇴치 로봇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말라 하는가, 기술에 대해서. 그죠?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공학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로부터.